자, 우리 LNF 주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유프로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영상 녹화 시각 기준으로 오후 2시 반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6월 16일 월요일 정규 장시각에 아직 장이 진행되고 있는 시간인데 오늘 좀 이른 시각에 자리에 좀 앉아봤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이제 지금 2차 전지가 지금 전반적으로 수급이 많이 빠지게 되면서 이게 약간 주춤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인데 LNF도 역시 같이 좀 견인을 당하고 있죠. 이 뭔가 개별적인 악재가 지금 발생된 상황이 아닌데 이 2차 전지 섹터에 지금 돈이 안 들어와요. 왜냐면은 뭐 여러분들 지금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뭐 글로벌적으로도 뭐 전쟁 같은 이슈들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지금 약간은 저하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더불어서 이 어떤 이 유동성에 대한 그 돈들, 외국인에 대한 돈들이 최근에 이 코스피 코스닥 시장을 많이 말아 올리게 되면서 최근에 좀 잘 들어 올렸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전쟁 터지면서 지금 약간의 조정 국면이 들어오면서 외국인이 잠깐 이탈을 했죠. 중요한 건 오늘 시장이 잘 버티거든요. 오늘 시장이 지금 잘 버티고 있는데 이 시장이 잘 버티고 있는 게 어떤 방산이라든지 어떤 조선 쪽 이쪽에만 지금 수급이 좀 몰리고 있다 보니까 이 돈들이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 이 2차 전지 섹터에 지금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살아나고 있는데 시장이 오히려 전쟁이 나고 있는데도 버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차 전지 섹터가 지금 조금 주춤하고 있는 그 이유 자체가 일단은 어떤 투자에 대한 그 우선순위가 지금은 조금 이제 분위기상 좀 다른 데로 좀 치우치고 있는 부분인 거기 때문에 뭐 이제 개별적인 어떤 악재가 발생된 부분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께 좀 오늘은 확실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됩니다. 이게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이 뭐 이제 전쟁 관련된 얘기를 너무 오래 하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게 이스라엘 지수예요. 이스라엘 지수인데 이게 진짜 딱 어제 증시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지금 전쟁이 발발한 그 당사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주식을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식도 안 떨어지고 있는 거를 보면은 어떤 지금 이 전쟁 상태가 뭔가 이렇게 더 극단적으로 치닫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거든요. 뭔가 이게 좀 장기화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좀 장기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막 엄청 극단적인 상태까지는 사실 갈 수가 없는 게 물리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증시도 버티고 있고 동시에 뭐 미국 증시라든지 한국 증시도 어느 정도 타격은 받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강한 힘으로 버티고 있는 거를 보면은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좀 힘이 있는 부분 다만 이제 2차 전지가 지금 조금 주춤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LNF에 관련된 이야기만 여러분들 좀 오늘 몇 가지 드리고 좀 마무리를 할 건데 이게 보시면 여러분들 제가 사실 차트에 줄 긋는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이 구간 자체가요. 제가 여기다가 좀 줄을 좀 그어 볼게요. 여기 47,000원에다가 좀 그어 보는데 이제 여러분 이 구간 자체가 우리 흔히 이제 쌍바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쌍바닥 찍으면은 무조건 반등한다 뭐 약간 요런 얘기는 아닌데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면 최근 들어서 이제 LNF가 이런 식으로 쫙 빠졌죠. 근데 쫙 빠지고 나서 여기서 갑자기 이런 식으로 좀 반등을 했어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엄청난 호재가 있어서 올라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좀 주춤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들이 좀 이어지고 있었는데 여기 찍더니 갑자기 올라왔다라는 게 이게 결국에는 숏 커버링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누군가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뭐 7만 원에다가 미리 이제 공매도를 쳐가지고 주식을 팔았어요. 근데 이제 내가 숏에다가 베팅을 한 거죠. 이 공매도 세력이. 근데 주식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내가 돈을 빌려서 미리 팔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갚아야 된단 말이죠. 근데 6만 원이 딱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공매도 쳐서 미리 팔아놓은 주식을 이제는 갚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갚기 위해서 삽니다. 그럼 매수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격이 원위치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숏 커버링에 대한 원리가 1차적으로는 요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내용이 그때 당시에 요거였는데 중요한 건 한 번 반등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이건 숏 커버링이야 라고 확답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쌍바닥이라는 얘기가 왜 있냐면 다시 왔을 때 얘가 다시 한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보통 쌍바닥에 대한 인식을 많이 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 구간까지는 지금 도달을 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이 단기 가대 낙폭에 대한 우려가 지금 굉장히 좀 커진 상태는 맞다.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도 쉽게 여기서 더 추가적인 매도, 추가적인 숏은 하기가 조금 어려운 구간이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부분도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지금 LNF 같은 경우는 이 신용이라는 이 단어가 까만 불이 지금 들어와 있죠. 까만색으로. 지금 이게 뭐냐면은 신용한도 초과 종목이에요. 신용한도 초과 종목. 여러분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엄청 쉽게 말씀드릴게요. 영끌이라고 하죠. 영끌. 내가 빚까지 내가지고 LNF에다가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LNF에 들어와 있는 이 매수 비율이 빚을 내가지고 매수한 사람들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신용 잔고를 좀 보여드리는데 이 신용 잔고도 여러분들 종목별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증시의 신용 잔고를 다 보겠다는 게 아니라 종목별로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보시면 지금 LNF 신용 잔고가 이만큼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많이 올라왔다는 게 뭐냐면 지금 빚을 내가지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빚을 내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이 정도로 지금 이제 과대하게 좀 낙폭이 되어 있는 이런 상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무조건 반등 나올
나올 거예요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사실 한 가지 확실하게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는 부분이 뭐냐면 줄을 제가 딱 그었죠. 근데 내가 여기서 돈을 빌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 샀어요. 돈까지 빌려서 내가 통장 잔고에 100만 원이 있는데 내가 추가로 200만 원을 빌려가지고 300만 원을 투자를 내가 여기서 한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30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주가가 빠졌어요. 근데 내 이제 하락률이 마이너스 100만 원까지 딱 찍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200만 원은 내가 이제 빚을 내서 돈을 빌린 돈이잖아요. 내 돈은 1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300만 원 투자했는데 내 돈 100만 원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손실로 잡히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청산이라고 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진 돈보다 지금 더 많이 마이너스 101만 원이 만약에 빠지게 되면은 내가 가진 돈보다 더 많이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갖고 있는 이 신용을 포함한 이 300만 원에 대한 이 잔고가 한꺼번에 일괄 매도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청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청산 물량이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이 반대 매매가 심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시는 것처럼 이 쌍바닥 요 정도로 뭔가 지지를 받고 있는 이 뚜렷한 지지 구간에는 이런 것들 여러분들 진짜 유심하게 봐야 됩니다. 지금 신용 잔고가 진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올려보면은 신용 한도 초과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엄청난 위험한 상태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막 너무 불안해하실 것까지는 없는 게 지금 요 정도로 쌍바닥 나오면 보통은 여기서 이제 개인들이 물을 굉장히 많이 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좀 주도 면밀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제가 막 이제 시장 전반적인 뭐 코스피가 어쩌고 저쩌고 코스닥이 어쩌고 이런 얘기를 사실 좀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뭐 방산 얘기라든지 조선 얘기라든지 뭐 다른 종목을 사라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드린 얘기가 아니라 2차 전지가 다 빠지잖아요. 이제 LNF 혼자 빠지는 게 아니라. 근데 중요한 건 2차 전지에 막 엄청난 악재가 누적됐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이 LG엔솔에는 지금 호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나온 공시거든요. 오늘 공급 계약 공시가 나왔는데 중국 이 체리자동차가 중국 5대 자동차입니다. 중국 5대 자동차. 이 규모가 큰 곳이에요. 여기에 이 대규모 수주권이 엔솔이 이제 발발이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LNF의 주 고객사 중에 80%의 매출을 차지하는 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LG 엔솔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LG 엔솔 가면 LNF도 보통 가기 마련인데 이게 이번에 LG 엔솔이 계약한 그 체결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계약 금액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 이제 규모라고 쳤을 때 전기차 약 12만 대 정도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최소로 잡아도 1조 원 이상의 대규모 계약은 맞거든요. 근데 뭐 중국으로 납품하는 거니까 양극재를 뭐 이제 LNF로 쓰지 않아서 안 오르는 건가? 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게 아니고요. 지금 그럴 거였으면 LG 엔솔은 왜 안 올라? LG 엔솔이라도 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LG 엔솔은 호재가 나왔는데도 지금 빠지고 있는 거를 보면 그냥 전체적으로 여기에 수급이 지금 안 붙어 있는 거라서 그냥 우선순위에서 지금 조금 밀리고 있는 거다라는 거 정도만 그냥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LNF도 여러분들 오늘 어쨌든 장 마감까지는 제가 좀 이제 지켜봐야겠지만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같이 견인되고 있는 상황이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지금 이 BW 이 신주인 수권부사채 발행에 대한 내용이 처음 이슈가 나온 뒤로부터 지금 거의 3주가 넘었습니다. 지금 그 이후 때까지도 뭔가 어떤 이렇다 할 결론이 지금 발생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사실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결론이 나게 되면은 바로 급등이 나올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함부로 이야기는 최소 못 하겠지만 지금 뭔가 어떤 이야기에 대한 어떤 결론이 나와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LNF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주가가 지금 너무 많이 빠졌고 그리고 이 48,550원이라는 이 가격 자체가 솔직히 웬 말이에요. 이 고통이 지금 너무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개인들 기준으로서는 사실상 이제 굉장히 버티기 힘든 구간까지 온 거는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단기적으로는 일단 쌍바닥 구간까지 온 거는 맞으니까 뭐 너무 어떤 불안에 대한 여력이 지금 업황 전체적인 부분이다라고 하면은 당장 뭔가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는 이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그거는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뭔가 업황 자체가 너무 꺾여버린 것 자체는 아니다라는 거를 이렇게 좀 전반적인 내용으로서 좀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러분들 이 지금 보고 계시는 채널 LNF만 찍는 채널이에요. 지금 구독자 100명 정도밖에 없고 정말 보시는 것처럼 진짜 LNF 영상만 올라오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영상 여기까지 아직도 끄지 않고 시청하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시면은 구독해 놓으시고 보시면 오늘 이제 보셨던 것처럼 LNF 관련된 내용들만 해가지고 제가 쫙 정리해서 좀 올려드리니까 아마 많은 투자 판단에 좀 도움이 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이제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랑 또 이란이랑 지금 전쟁이 난 상황에서 이게 이제 이제 이란의 전쟁이 보통 나게 되면은 이제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를 하게 되면서 유가가 올라요. 기름값이 오르게 되면서 이제 그 뒤에 뭐 미국 주식 빠지고 한국 주식 빠지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되는지 금값 오르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장 전반적인 시황도 좀 다뤄드릴 수는 있는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최대한 LNF에 대한 이야기만 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 채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조금 예쁘게 봐주시고 구독만 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좀 앞으로도 꾸준하게 채널 시청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릴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드리는 부분, 지금 LNF가 이 이제 신용한도 초과 종목, 그러니까 빚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이제 LNF가 부채가 굉장히 높다 이런 얘기도 맞지만 지금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투자자 자체가 이제 뭐 빚을 많이 내가지고 좀 투자를 한 상태에서 이 많이 낙폭 구간에 지금 도달을 해 있기 때문에 사실 위험으로 감수할 만한 거는 이 반대 매매에 대한 우려 이거 말고는 지금 사실 딱히 없다라는 부분 마지막 한 번만 더 강조를 좀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영상이 조금 길어졌는데 최대한 좀 짧게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좀 장중에 찾아왔다 보니까 제가 조금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좀 꾸준하게 더 자료 준비해서 영상 내용 좀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또 시청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컨텐츠도 준비해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